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 글로벌 자동차 5월 전기차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제 증시가 급격하게 불안감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차 전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슈, 그리고 글로벌 유럽 5월 전기차 판매, 미 상원에서 IRA 감세 법안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알아보고, 2차 전지 바닥을 찍었나 승부는 4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간의 전쟁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원이 고조되고 있는데, 단기 유가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란이 핵 개발 중단, 그 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 협상을 하는 중이었었고요. 트럼프는 국내의 문제가 좀 복잡하게 꼬이고 있죠. 지금 LA 폭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국제 이슈로 국면 전환을 약간은 의도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나 확전은 공멸이라는 그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이란도 적극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중재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증시 영향은 매우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가 5월 달에 전 세계 글로벌의 전기차 판매 이슈부터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달에 전 세계 자동차 전기차 판매가 160만 대 팔렸다는 거고요. 24%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5월 달에 102만 대가 팔렸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33만 대, 그러니까 36.2%가 유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북미는 16만 대가 팔렸고 7.5% 성장, 유럽과 중국에 비하면 다소 수요가 부진했다는 걸 보이고, 북미가 이렇게 판매가 저조했던 이유는 캐나다의 보조금이 종료가 됐고, 미국 관세 인상,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 완화,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북미의 판매를 좀 저조하게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유럽 시장을 한번 볼게요. 유럽은 매우 중요한 전기차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4월 달에 전기차가 5월 달이죠. 5월 달이지. 33만 대가 팔렸고 36.2%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과 4월 달에 판매된 누적이 115만 4천 대 팔렸고요. 4월 달에. 만약에 이제 5월 달 걸 합치게 되면 그 내용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성장세가 매우 컸고, 하반기에 독일, EU의 정책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가 더 뚜렷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더 하반기로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자료를 제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 예상을 좀 보게 되면 올해 25년도죠. 이 25년도는 유럽에는 이제 한 35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이 작년에 3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그러니까 23년도에 307만 대가 팔렸는데 작년에 301만 대가 팔렸으니까 작년에는 역성장을 했죠. 하지만 올해는 35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내년에 400만 대, 27년도에 460만 대, 28년도에 520만 대, 그리고 29년도에 600만 대. 갈수록 이게 이제 성장폭이 커지는
뭐 그런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올해는 25.7%, 내년에 28.8%, 그리고 27년도에 32%, 이렇게 해서 30년도에 47%까지 자동차 판매 비중의 전기차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유럽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북미를 얘기했는데, 북미는 아마 올해 한 218만 대 정도 팔리지 않을까. 물론 작년에가 178만 대 정도 팔렸는데, 북미가 약하긴 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죠. 가장 북미가 자동차 시장이 큰데 이 정도 팔리고 있으면 약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캐나다에서만 올해 29만 대,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188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미국에서는 그 전체 자동차에서 한 11%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245만 대, 그리고 27년도에는 한 318만 대 정도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2030년도에는 570만 대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정도 판매하고 있고, 북미 전체로 보게 되면은 2030년도에 한 655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유럽 한번 볼까요? 유럽이 2030년도에 700만 대, 그다음에 북미가 650만 대 정도. 유럽이 더 판매 대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진투자증권이 6월 9일 날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데이터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이제 자료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아시아 한번 볼까요? 아시아. 지금 아시아를 보게 되면 올해 전체 그 아시아에서는 1350만 대가 팔리고 예상이 됐는데, 중국에서만 한 130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7만 7천 대, 그리고 기타 아시아, 한국,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다 포함해서 중국을 제외한 82만 대 정도 팔릴 것이고, 그리고 기타 아시아에서 2030년도에는 200만 대, 그리고 일본에서 24만 대, 그리고 중국에서는 2030년도에 22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아와 대양주 전기차 판매 예측도입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SNE 리서치가 있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한 연구원이 2차전지 담당하고 연구원이 본인이 이제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전체 판매량을 보게 되면 올해 전체 자동차는 9,20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 전기차는 한 2천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전체 전기차 비중은 21.7%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에는 전기차가 2,300만 대, 2027년도에는 2,700만 대, 28년도에는 3,100만 대, 그리고 2030년도에는 4천만 대가 팔릴 것이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는 한 1억 대 정도가 글로벌에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비중은 한 38%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그 22년도 3월달, 21년도 자료를 낸 건데, 이제 이게 글로벌 전기차 리브 시장 전망에서 이제 나온 건데, 2030년도에 이제 6,13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가 쭉 보다 보니까 예측치의 한 80% 정도가 근사치로 가고 있어서 2030년도에는 한 이 정도, 한 5,100만 대 정도가 저는 이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당초에 21년도 추측치는
한 2,55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 데이터를 쭉 비교해 보면 올해는 한 2,20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030년도에 한 4천만 대로 봤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낸 자료에서는 한 6,100만 대인데, 이 데이터가 맞아들이는 추세로 봤을 때는 5,100만 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북미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파동과 그 다음에 배출가스의 규제를 지금 완화시키고 있는 이런 국면들을 봤을 때를 감안해서 아마 데이터를 추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을 한번 다음부터는 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전기차가 지금 많이 팔렸는데 그 판매 이슈가 뭐냐 보게 되면, 독일에서는 56%가 늘었고, 영국에서는 34%,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131%, 이탈리아에는 67%, 프랑스만 한 19%로 줄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이 7월부터는 기업 구매 전기차에 가속 상각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훨씬 더 기업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 거죠. 그 다음에 EU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으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의 이른바 수요 촉진할 수 있는 제도들이 속속 더 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유럽 시장이 2배 이상 더 크다는 점에서 봤을 때 K 배터리가 유럽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가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전기차 판매 이슈입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CO2 배출 부담금이 더 늘어납니다. 높아집니다. 지금 올해는 킬로그램당 93.6g을 규정해 놓고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약 15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배출 부담금이 더 는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가 부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ESS 시장이 더 확대된다라는 점도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K 배터리가 이제 3원계 중심에서 LF 라인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추세를 따라갈 셀이나 모듈 업체가 유리하다 그랬는데, 그 업체는 이제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LFP, LMR 대응이 가능한 부품 소재가 유리하다.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푸체엠이 단연코 선두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이슈 하나 둘 짚어봤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유럽은 올해 하반기 내년에 훨씬 더 전기차를 구매 촉진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들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와 공급이 더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 둘은 미국의 이제 IRA 감세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됐죠. 그러면 이제 상원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도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은 25년도까지 주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셀 모듈 IRMC, 이제 ARMC 보조금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2032년도까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2031년도까지 1년 축소됐기 때문에 한국의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그렇게 큰 타격은 보지 않는 걸로 나와 있다는 점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어제까지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2035년도에 전기차 이제 무효화, 전기차를 이제 의무화하는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지 시간 2012년도죠. 이 부분은 다소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에 맞서서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이 내용이 무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IRA 감세 법안이 이제 상원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수정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원이 이 법안을 이제 어떻게 통과될 거냐, 통과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석,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겨우 215석, 반대 214석,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단 말이죠. 한 표. 그러니까 하원을 한 표로 통과됐기 때문에 과연 상원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선의 경우에는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변수들을 짚으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원은 이제 100석이고요. 공화당이 53석입니다. 공화당은 이제 53석이기 때문에 51석만 되면은 가결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전략은 7월 4일이죠. 이제 앞으로 3주 뒤 남았죠. 7월 4일 이전에 트럼프가 서명까지 끝내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확정이 되려면은 상원과 하원이 다 통과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원은 통과됐는데 지금 상원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4명이 이 IRA 법안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안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하원도 한 표 차로 나왔는데 상원에서 4명이 반대를 해버리면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갈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머스크가 이 갈등 요인은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머스크가 반발하면서 시작됐거든요. 따라서 머스크가 IRA 감세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도 나름대로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고, 또 머스크가 정치 자금을 내는 공화당 다수의 의원들이 다소 머스크의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원이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이 표결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하원에서 수정안을 놓고 엄청난 공방이 되겠죠? 이게 뭐, 너라 빼라, 맞다 틀리다 엄청난 공방이 예상이 될 텐데, 이 하원에 가서 표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하원에 가게 되면은, 하원에 한 표 차로 됐는데, 하원에 다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상원이 법안을 수정시켜버리면 하원에 다시 넘어가서 표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한 표 차로 넘어갔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의 갈등설이 있었기 때문에,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가게 되면 하원 통과도 쉽지 않다. 그리고 하원 통과되면 상원 다시 표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양쪽을 다 통과가 돼야만이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IRA 감세가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 넘어 산이다. 트럼프 서명이 아주 난항을 거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만약에 IRA 감세 법안이 연내 처리가 안 될 때 트럼프는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이민자 그 퇴출 관련 법안 때문에 지금 LA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날 조짐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정부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미국 내부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부에서 트럼프 잘못 뽑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임기가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IRA 감세 법안을 처리를 못 해버리면 트럼프는 내년에 이제 상하원 미 의회가 중간 선거를 거치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다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머스크가 IRA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에 의회가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상원에서 대폭 수정안이 이제 완화될 경우에 이 부분도 다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증권사 리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M증권 리포트가 있고, 삼성증권이 이른바 삼성 SDI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리포트를 제가 이제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추세 전환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증권이 이게 이제 그 6월 9일 날 낸 자료인데, IM증권이 삼성 SDI를 낸 겁니다. 삼성 SDI. 이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지금 IM증권은 올해 삼성 SDI가 올해는 15조 원의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은 7천억이 적자가 나고 4,9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8조 매출을 올려서 한 5,8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27년도에는 23조의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을 내고 순이익이 2조 2,700억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27년도에는 순이익 규모가 2조 2천억 700억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IM증권. 그리고 내년에는 당초보다 순이익폭을 낮춰서 흑자 전환을 하는데 순이익치가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IM증권이 6월 9일 날 낸 자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삼성증권 리포트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죠. 이게 4월 30일 날 냈을 때, 4월 30일 날 리포트에서는 올해 한 4천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한 18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2조 원의 순이익 예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한 1조 한 8천억 정도의 순이익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 3천억 정도의 순이익 예상이 됐는데 3조 5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두 달 전과 두 달 뒤의 리포트에서 좀 변화가 있는 거죠. 2분기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올해는 소폭 흑자를 예상이 됐는데 180억 정도, 거의 뭐 보합 정도, 18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1조 8천억 흑자,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3조 순이익, 그리고 이렇게 예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올해는 흑자에서 삼성 SDI가 180억 정도, 다소 적은 적자를 예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1조 8천억 흑자, 그 다음에 내후년도 27년도에는 한 3조 원대의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걸 예고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과 내후년이 거의 순이익폭이 한 2조, 3조대로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증권 내용을 보고 삼성증권이 어떤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박스 보이시죠? 여기 박스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가동률 보게 되면 삼성이 보게 되면 그 공장이 미시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공장이 있고 GM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미시건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지금 88%가 쭉 풀로 가동되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ESS 이제 에너지 저감 장치를 주로 이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스텔란티스 공장은 올해 15% 정도 가동률을 보일 것이고 내년에는 43% 그리고 27년도에는 72% 이제 가동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M 공장은 내년도는 아니고 27년도에 26%의 가동률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AMPC 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올해는 3,470억, 내년에는 8,700억,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1조 9천억 정도의 AMPC 보조금을 해서 27년도에는 3조 원대 순이익, 그 다음에 내년에는 1조 한 8천억 정도의 순이익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나온 데이터는 지금 미시건 공장, 그 다음에 애리조나 공장, GM 공장 다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리포트들이 2달, 3달 간격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삼성증권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25% 인상, 그리고 배출 규제가스 완화, 전기차 보조금 완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향후에 상하원에서 IRA 감세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런 진행에 따라서 실적 리포트는 계속 바뀌고, 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그 다음에 또 향후에 LFP의 ESS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데이터, 실적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는 바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고, 이 내용은 그야말로 지금 현상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증권에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줬냐면, 하반기에 전고체 라인을 착공을 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고체 라인이 완공이 된다. 그래서 샘플이 대응이 내년부터 활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삼성증권이 삼성 SDI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국내 유일하게 폼팩터를 다변하고 있어요. 이 폼팩터라는 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잖아요. 각형 배터리는 지금 삼성 SDI가 독보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원형 배터리는 뭐 LG도 하고 그 다음에 SK도 하고 삼성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따라서 폼팩터 다변화로 수주 확대가 빠르게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코멘트를 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은 내년도부터는 이제 전고체 이슈가 상당히 배터리에서 이슈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의 전기차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고급형, 그리고 삼성 SDI는 유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고급형 수주가 활발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올해 지금 ESS 수주를 90%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기차의 부진을 ESS 분야에서 상당 부분 좀 만회하겠다, 그런 예상이 좀 되고요. 특히 내년에는 LFP 배터리를 이제 경쟁 구도로 이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이슈 포인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M증권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IM증권입니다. 역시 6월 9일 날의 자료인데, 올해는 LG 엔솔이 한 8,400억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조 5천억의 순이익, 그리고 그 27년도에는 3조 5천억의 순이익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IM증권이. 그리고 이제 IM증권의 얘기는
특히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LG엔솔은 북미 시장이 그 영업이익의 90%를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LG엔솔은 북미 시장에서 위축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데미지가 크다. 그런 내용을 냈고, 그런데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기차 둔화, 수익성 악화, 선제적 그 재고 축적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감세 법안이 이제 상원까지 통과가 돼버리게 되면 향후에 밸류에이션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 요인은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이 되고 AI 데이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ESS 시장이 계속 수주가 늘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미 LFP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기회 요인도, 그 다음에 위기 요인도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바닥을 찍었나, 저점이냐, 이것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수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저점을 찍은 종목이 주가는 이제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한 1년 정도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점을 찍었다고 치면은 상당 부분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시장 캐파가 가장 크고요. 한국이 두 번째고, 일본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독일과 미국도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조금씩 어깨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국 배터리 뭐 죽었다, 뭐 위기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시각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조선산업 죽었다, 배터리 위기다, 자동차 위기다,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 그 위기를 넘기고 회생이 되면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배터리는 한국이 넘버원이었다가 LFP 때문에 중국의 캐파가 너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을 빼버리게 되면 실제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중국이 독보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을 빼버리게 되면 북미와 유럽을 보게 되면 중국과의 경쟁 구도지 일방적인 중국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감안해야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글로벌 독점 산업이라는 건 없다. 이 부분들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술이 평준화 되었듯이 이 배터리도 가격과 성능에 따라 시장은 늘 재편된다. 그리고 산업적 사이클은 돌고 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되새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5년에는 이 3분기와 4분기가 흑자 전환의 변수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각할 것들은 IM증권도, 삼성증권도 3분기에 배터리 산업이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LG엔솔은 2분기에 한 2천억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삼성 SDI가 만약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미 하반기에 삼성 SDI가 전고체 라인을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산은 2027년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제품은 미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테마가 또 볼 수가 있고, LF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상위 레벨의 전고체 시장이 빠르게 다시 양분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또 주가는 항상 실적에 선행되기 때문에 이 수급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유럽의 전기차 사이클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봐야 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사이클이 많기 때문에 주시해야 되고,
미국의 IRA 감세 법안 처리를 저희가 이제 상원까지 통과되는지 봐야 되고, 캘리포니아 2035년도에 이제 전기차 판매 금지 내용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이 내용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주가 지지력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지금 기술적 지표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차트를 가지고 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짤막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는 삼성 SDI는 일봉 차트인데 지금 삼성 SDI는 제가 이제 쭉 보시면 23년도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23년도 5월 달에 73만 원에서 5월 달에 딱 2년 만에 17만 원대로 빠졌으니까 거의 한 5.5배 하락한 거죠. 하락한 거고, 이 최저점을 찍었냐를 보게 되면은 최저점은 이날이죠. 이날 5월 22일 날 15만 7,700원으로 5월 22일 날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죠? 5월 22일 날 15만 7천 원을 찍고 지금 17만 2천 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됐죠. 신주 1150만 주가 이제 6월 13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 항상 게시판을 보게 되면은 14만 원 유중대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폭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6월 13일 날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왜 주가가 빠졌냐? 갑자기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시장이 꼬그라지면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유중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유중 물량을 팔 가능성도 없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 유중 물량은 시장 내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 물량은 나올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일부 물량이 뭐 손절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물량은 시장 내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확대해서 일봉을 봤는데, 이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이 5월 22일 날 저점을 찍고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횡보되는 사이클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적어도 약 2주 된 사이클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2주 보름 정도, 3주 가까이 된 사이클에서 이 지표 횡보했던 사이클이 그동안 좀 보시게 되면 그런 사이클이 없었어요. 보시면 없었단 말이죠. 그죠?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확대해서 본 건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5월 22일 날 한 3주 전에 15만 7,700원의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7만 원대 계속,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3일, 그러니까 13일 지난 금요일이죠. 주가는 17만 원대 초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17만 원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밀어버리려고 한다 치면 17만 원 아래에서, 왜냐면 15만 7,700원이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16만 원대 갈 수도 있고 16만 원을 깨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은 이 17만 원 전후에, 물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보고,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성을 갖고 있는가만 이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던져버릴 이유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이 사이클에 첫 양봉을 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보게 되면 어차피 이 조정파 사이클은 22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2차전지 조정파가 한 2년 반 정도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반에 이 거치는 이 조정파 사이클을 본다고 치면은 지금은 가장 나쁜 시기에 주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선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26만 6,600원에 기본적으로 26만 6천원의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저점을 탈출하는 그런 구도가 일봉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구도가 지난 차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구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봉에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봉으로도 하나, 둘, 셋. 지금 주봉은 3주째 연속 양봉 흐름을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런 시그널도 나쁘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자, 기술적 지표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 제가 산업을 다 설명드렸고, 유진투자증권 내용하고, 5월 달에 판매된 내용하고, 전기차의 전체 현황까지 봤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계속 바뀐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의 스톡커피 내용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내용을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방송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전고체 가장 빨리 하는 업체가 어디인가, 그리고 전고체 시장은 얼마나 될 것인가, 가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전고체 배터리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액면만 믿으세요. 너무 많은 루머를 믿게 되면 여러분 흔들려서 2차전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